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에 21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또 저항대가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눌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오늘 이제 눌렸습니다. 이 항상 이 11선까지 올라오면은 또 좀 눌리고 21선까지 가면 또 좀 눌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떨어지더라도 그 대신 얘가 74,000원을 깨면 안 돼요. 내려오더라도. 가장 좋은 것은 이 조정을 받더라도 75,000원. 항상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이 양봉이 나오면 양봉의 이 저점, 이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면은, 물론 뭐 아래 꼬리를 장중에 살짝 달 수도 있지만 종가상 지켜주면은 그건 지지를 받고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75,000원을 지지해줘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11선이 있어서 그동안 이제 11선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요번에도 지지를 해줘야,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이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그런대로 누군가가 받아주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 외국인이 그래도 살포시 조금씩은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매도를 그동안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매도 안 하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외국인이 사는데 또 기관이 요 지난번에 떨어질 때 기관이 샀어요. 그죠? 기관이 샀다가 올라올 적마다 살짝 팔고 또 조금 사고 살짝 팔고 조금 사고 이제 이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조금 팔고 있어요. 기관이 파니까 외국인과 개인이 파는데, 아무튼 개인이 사면 주가는 떨어진다. 외국인이 사건 기관이 사건 주가는 이제 그때마다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이 살 때 올라갔는데 개인이 딱 요날 팔았어요. 이틀 동안. 그러니까 이틀 동안만 양봉이에요. 그리고 오늘 음봉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또 샀어요. 개인이 사면 음봉,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면 양봉, 특히 외국인이 사면 양봉, 이렇게 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일단 최근에는 이제 조금이나마 들어오고 있어요. 그나마 매도세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이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돼서 중요한 것은 21선을 돌파해야 된다. 즉 77,000원, 여기가 이제 21선을 저항을 받고 떨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다시 또 돌파시켜주고 눌리고 돌파시켜주고 눌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눌림에 있어서도 75,000원, 종가상 75,000원 지지해 주면서 버티면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도 지금 외국인이 쥐어장창 이 주가가 떨어질 때는 팔다가 딱 481선하고 이 라운드 피겨 10만원 부근 지지하면서 잘 이렇게 지금 수급이 계속 들어오니까 떨어지지 않고 잘 버티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가, 자, 그동안 이제 또 많이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반등도 이제 조금 나왔고, 자, 이러니까 오늘은 지수가 또 그동안 좀 반등이 나온 거에 대비해서 조금 올랐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좀 쉬었다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다. 자, 21선까지 일단 올라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21선 위로 계속 뻗어서 올라가서 지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별로 크게 오르지 않고 그냥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5일선, 11선, 21선 이런 이평선이 지가 내려와가지고 내 밑으로 온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평선을 밑에 깔기 때문에 추세가 자연스럽게 상방으로 접어들면서 추세 전환이 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쭉 지금 이제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이제 수렴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차. 근데 현대차는 조금 이제 오늘 전일에 21선이로 한번 뿅 쳤는데 윗꼬리를 달았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올라가는 동안에 그동안 이제 이 21선을 타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매물대가 위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못 올라가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윗꼬리를 이렇게 달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21선을 이제 넘는 게 중요한데, 21선 넘을 때에
바로 넘었잖아요. 이제 바로 넘어서 그냥 팍 하고 치면은 제일 좋겠지만, 예, 보통 21선 왔으면은 또 조정을 받아요. 그리고 또 지지를 하고 더 이상 안 떨어지니까 21선 밑으로 끄집어 내려놓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야 이제 계단식으로, 예, 가면 더 안정적으로 간다 그랬는데 전일에는 이제 바로 올라 버렸죠. 자, 그러니까 오늘은 또 지수도 조정을 받고, 그래서 다시 21선 밑으로 빠졌다. 하지만 반등 추세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또 조정이 나오지만 이 11선 이 부분은 이제 안 깨고 있으면, 그죠? 예, 다시 한번 21선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가가 이 20만 5천 원 이하로 밀리지 않아야 돼요. 예, 종가상으로 치면은 20만 8천 원. 예, 이 부분을 11선 부근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의 지지를 좀 해줘야 다시 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대차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 누군가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파는 거는 뭐 외국인 기관이 이제 찌끔찌끔 팔다가 오늘 갑자기 한 번씩 많이 팔아요. 오늘 기관에서 22만 주나 팔았는데 이걸 개인이 샀어요. 당연히 개인이 사면 주가가 내렸고, 자, 그렇지만은, 예, 요 11선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지금 제가 항상 현대차는 조금 이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좀 있어야지 이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아직 현대차는 수급적인 면에서 좀 많이 불안하다. 예, 차라리 기아 쪽이 낫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현대는 조금 더 바닥 다지기가 필요한 상황이고, 예, 21선 위로 올라갔을 때도 이 윗꼬리를 다는 게 조금 이제 좀 불안한 듯한 느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역시 오늘 기관에서 이제 냅다 또 팔면서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21선 근처에서 잘 버티면서 이제 이렇게 다 수렴을 시켜요. 예,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이제 제대로 올라갑니다. 요렇게 좀 버텨주기를, 예,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자, 지난번 이제 다시 61선까지 딱 올라왔죠. 지난번에도 이제 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61선까지 올랐다가 또 지수 빠지니까 빠졌다가 다시 또 다 외국인이 끌어올려가지고 또 외국인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기아는 외국인이 이제 좋아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외국인의 이제 이 수급. 자, 이게 이제 기아에서는 지금 중요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얼마 안 들어왔어요. 근데 기관에서 팔았어.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가 이제 좀 조정을 받은 겁니다. 지금 보니까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전부 기관에서, 예, 던졌어요. 예. 자, 뭐 좀 수익이 낮다 이거죠. 밑에 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 또 이 61선 맞고, 이게 항상 61선 맞고 보면 61선만 맞으면 떨어져. 맞으면 떨어져. 맞으면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기아는 61선만 맞으면 떨어지는구나. 자,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예, 그걸 알았으니까 61선 맞고 못 가니까 이제 파니까 또 이렇게 조정이 나왔죠. 그렇지만 뭐 기아가 다시 막 이렇게 8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 일부 오른 거에 대한, 예,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요? 요 82,500원 부근, 이 부근까지 조정을 살짝 받더라도 안 깨지면은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아도, 예, 다시, 예, 수급적인 면이 조금,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지속되기를, 또 반등할 때 외국인이 들어오는가를 체크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삼성 SDI를 이제 또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조정을 쭉 보이고 있는데, 조정 중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뭐 거의 없었어요. 보통 뭐 10만 주에서 7, 8만 주씩 매수세가 지난 이 5월 달부터 꾸준히 들어와 가지고선 주가가 전고점까지 다 올랐어요. 그래서, 예, 삼성 SDI는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단기 고점이다. 전고점이기 때문에, 예, 어떤 수익 실현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딱 거기까지 오르고서 이제 끝났죠. 자,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여기는, 예, 그냥 단타의 향연장이고, 그리고 또 저 밑에서 사서 좀 이렇게 길게 들고 가는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괜찮겠지만,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 예, 꼭대기에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정 구간에서는 말 그대로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관망의 자리다. 그랬는데 외국인이 역시 냅다 팔죠. 이게 왜 팔았냐면은 LG 화학이 계속 안 좋잖아요. 오늘도 또 떨어졌는데 LG 화학이 안 좋게 되니까 LG 전자도 안 좋게 됐어요. 왜냐면 2차 전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 LG 전자는 이 전기차 부품이잖아요. 그럼 결국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2차 전지고, 그죠? 다 이게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LG 전자도 그동안 계속해서 동반 하락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2차 전지가 LG 화학이 결국 뭐 이 리콜에 대한 보상을 또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2차 전지 전반적인 종목들,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종목들이 핑계를 삼는 겁니다. LG가 이제 그렇게 돼서 안 좋아졌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어라는 막연한 그런 불안감이 생기면서 이 삼성 SDI가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다. 자, 그거를 외국인이 냅다 팔았어요. 기관하고. 그렇다는 소리는 이미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팔고 싶어서 안달났는데 뭔가 이슈를 줘야 명분이 있어야 또 냅다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 LG 화학 핑계를 대면서 삼성 SDI도, 그러니까 LG 화학 핑계라기보다도 이제 LG 화학으로 일어난 2차 전지 이쪽에 대한 개선해야 될 점, 뭐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이제 악재다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이제 내린 거기 때문에 삼성 SDI는 뭐 자체적으로 나빠서 내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싶은 거예요, 세력들은. 한마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세력들이 이제 팔았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오늘 냅다 팔았지만 뭐 얘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겠어요? 그런 거는 아니고, 삼성 SDI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엔벨롭 나중에 여기 중심선 이리 정도 오잖아요. 그럼 또 반등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삼성 SDI는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 관망이다,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들어갈 자리가 이제 슬슬 내려오네요. 내려오면은 반등을 딱 먹는 들어갈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그 중에 좀 어려운 종목들 있으시면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에 상담 전화번호 남겨놨으니까요.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는데 매수가를 좀 적어서 보내주세요. 매수가나 뭐 사연이나 언제 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면은 훨씬 더 쉽게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딸랑 종목명만 주면은 어떻게 해달라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샀다는지를 알아야 뭐 어떻게 하라는지 얘기를 해주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카카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늘도 이 지수는 하락을 했어요. 오늘 지수는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대형주들이 대부분이 어때요? 대형주들 보면은 이렇게만 봐도 빨간색이 별로 없고 다 파란색이 많죠. 오늘은. 이 대형주들이 오늘은 지수 조정과 더불어서 일제히 그동안 이제 반등이 좀 나온 거에 대해서 일부 차익 실현이 또 나오는 이런 모습이 지금 오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카오는 오늘도 양봉입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추세가 15만, 자, 여기였죠. 15만 3,500원을 돌파하면은 추세가 더 나올 수 있고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15만 3,500원을 이때 돌파를 하고 나서 자, 조금 눌려야죠. 왜냐면 5일선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뭐 5일선 이격 넓혀가지고 빵 이렇게 막 그냥 혼자 치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카카오가 오늘 5일선 위에 안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카카오는 뭐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고점 또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슈팅 일으킨 건 아니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만들면서 좀 천천히 반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역시 그래서 외국인이 사랑한 종목, 보면 카카오도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30만 주가 오늘도 들어왔죠. 자, 이런 것처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 거기에 이제 기관이 그나마 좀 덜 팔고 같이 쌍끌이가 되면서 조금씩이라도 들어오는 종목들이 주가의 상승력이 좋다. 그래서 카카오도 똑같죠.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도
집중적으로 들어왔어요. 30만 주 넘게. 자, 그래서 카카오 이후에 지수 뭐 조정위에도 자체 약자만 없다 그러면은 반등이 더 잘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카오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똑같이 이제 카카오 더불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자, 지난 이제 조정이 끝나고 나서 60일선에서 특히 42만 원대에서 이제 지지를 계속 해줬죠. 자, 조정이 나올 적마다 42만 원대에서 반등을 나와줬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21선을 이때서 이제 다시 돌파를 합니다. 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외국인은 일단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버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거 봐요. 지난번에 44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21선에서 외국인이 들어와 있다가 지수가 빠지니까 한번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쌍바닥 받고 올라와가지고 요 물량들,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돌파를 시켜줘야 이제 추세가 나오는데, 자, 지난번에 45만 원까지는 왔지만 돌파를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번에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수급이 이 관건입니다. 지금 이 네이버도 자, 이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21선 위에 안착돼 있으니까, 자, 지난번처럼 21선 위에서 놀다가 빠지지 말고 요렇게 이제 올라가야겠죠. 자, 요번에도 21선 위에 안착돼 있는 상태에서 자, 상방으로 추세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을 계속 체크해 가면서 전고점 돌파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HMM입니다. 자, 근데 이제 HMM이 이 21선을 돌파를 이렇게 하면서 좋다 하면서 61선 돌파 이제 여부를 딱 두고 있었는데, 오늘 시가가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사실 시가가 플러스로 이렇게 넘게 되면은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 경우에는 이 갭을 뛰어넘게 됐을 때는 양봉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항상 이 위에 이제 매물대가 있을 경우에, 위에 이제 어떤 이 매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 갭을 띄었을 경우에 좋으니까 시가는 높게 출발을 해요. 이 4%나 이 아침에 이제 출발을 높게 했어요. 그래 놓고선 쭉 뺍니다. 그래서 다시 60일선 깨고 밑으로 이제 4만 원까지 이 주가를 갖다가 이제 조정을 시켰는데, 이런 모양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제일 제가 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캔들 중에 하나가 갭을 띄워놓고선 음봉으로 쭉 빼요. 그런데 아예 그냥 저 위에 공중에 매달려 있는 음봉일 것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60일선 돌파해가지고 갈자리에서 위에 올려놓고선 다시 깬 다음에 이게 음봉을 다 빼서 5일선 밑으로 다 빼버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제일 좀 사실 좀 별로입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역시 이 딱 시작을 플러스로 마치 앞으로 날아갈 것처럼 상승을 시켜놓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싹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별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이렇게 해놓고선 다시 이 4만 원대를 지지를 해주면서 버텨준다. 그러면서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요 장대 음봉, 이 다 떨어진 음봉을 이 돌파시켜 줬을 때는 또 추가적인 상승이 또 잘 나옵니다. 이때는. 자, 그렇다면은 요 음봉, 이게 이제 기준이 된 거예요. 자, 이거 밑으로 깨지면은 이제 좀 별로예요. 그렇고 깨지지 않고선 4만 원대 잘 지지하면서 이 다시 음봉에 43,500원, 43,500원대 돌파해 주면은 추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4만 원 이탈하지 않고, 특히 21선 깨지지 않고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가 중요하겠죠. 요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들어올라 그러면은 일단 외국인이 요렇게까지 쭉 들어오다가 수익이 싹 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만 팔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잘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버티는지, 요게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HMM은 일단 캔들의 모양은 별론데 수급이 이제 잘 지지를 해주는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도 일단 최근에 이제 이 엔벨롭에서부터 이제 반등이 쭉 나가지고 많이 올라왔죠. 이제 이 외국인들이 쭉 여기 샀다가 반등 나오니까 외국인들 쭉 팔고, 그죠? 자, 그래서
다 이제 떨어지기 전에 자리 부근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떨어지기 직전에 60일선 요 54,000원 요 부근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확 떨어졌다가 또 그 부분까지 54,000원까지는 다 올렸다. 자, 이제부터는 또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이제 21선 자, 이 부분이 이제 돌려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51,0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또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뭐예요? 자, 외국인이 요 봐요. 외국인이 요렇게 들어왔었죠. 요게 들어온 게 주가가 여기서 딱 떨어질 때 요거예요. 요까지 외국인이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요때부터 딱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요때부터는 기관에서 싹 들어왔어요. 즉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 손실이 줄어들고 또 이 수익적으로 이제 돌리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팔아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나 심리는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그러면서 이 올라갈 동안에는 기관이 또 다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관이 매수를 해서 54,000원 돌파해가지고 수익을 덜 볼 것이냐, 아니면 또 이제 조정, 물론 이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조정 이후에 이 또 외국인의 수급이 그 다음에 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면 54,000원 돌파하면서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기관이 올라갈 적마다 수익이 이제 여기서부터 수익이니까 또 팔겠죠. 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파는 거를 개인이 받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외국인이 받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현대건설은 그나마 수급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거예요. 왜냐면 개인은 외국인이 사건 기관이 사건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고, 개인은 죄장창 팔았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개인은 떨어져도 팔고 올라도 팔고, 개인은 팔고 오를 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자, 이게 좋은 건데, 그래서 현대건설을 오히려 조정 시에는 이제 제가 항상 현대건설은 올 1년 내내 봐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대건설 쪽이 추가적인 상승 조정 나오더라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DLENC.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60일선까지 다 왔죠. 일단 60일선이 그동안에 지지를 보였던 자리였다가 60일선을 깼기 때문에 폭락이 나왔고, 자, 그리고 나서 지수와 하락과 더불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딱 줄 때, 요때 엔벨로프 딱 찍고선 반등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기관에서 싹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60일선까지 다 왔어요. 그러면 조정 나와야죠.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전일부터 이제 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지난번처럼 막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좀 지지받고 또 올라야 제대로 올라갈 수 있다. 그게 이제 말대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DLENC도 60일선까지 왔으니까 조금 조정을 받고, 자, 그리고 나서 조정 받다가 이 21선 부근이요. 한 13만 5천원 부근 정도에서는 이제 버텨줘야 되고, 여기서 돌릴 때 기관에 들어오는지를 봐야 돼요. 자, 기관이 쭉 올릴 때마다 기관이 쭉 샀어요. 그리고 오늘 딱 내리니까 기관에서 오늘 싹 팔았네요. 그러면은 기관이 다시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DLENC는 기관의 매수세가 주력 매수세가 됩니다. 그래서 기관이 13만 5천원 지지하고선 다시 반등 줄 때 기관의 수급 여부를 체크하면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60일선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15만 원대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KB금융입니다. 자, 지난번 이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 마고 쭉 이렇게 조정이 나왔지만, 미국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속에서도 뭐 비둘기 파적 내용이 나오면서 좀 이제 주가가 완화가 됐지만, 이 연내에는 계속될 수 있다. 연내에는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KB금융도 다시 이제 조정 받고선, 즉 박스권인 5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하단을 안 깨요. 안 깨고선 이제 상단에서 54,000원 요 부근에서 이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 만들고 있는데, 자, 일단 요것도 외국인이 팔니까 쑥 내려왔지만 외국인이 또 이틀 동안 샀어요. 오늘은 또 26만 전원 사니까 양봉으로 이렇게 딱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KB금융도 박스권 안에만 있어주면, 박스권 안에만 있어주는데, 이때에 외국인이 좀 많이 샀다가 또 조금 팔았다가,
이렇게 박스권만 유지시켜만 줘도 돼요. 그러다가 금리 인상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게 되면서 박스권을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가 54,000원 이 전고점 부근, 그러니까 이제는 55,000원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121선까지. 자, 이 부근을 상단선으로 보고 외국인의 수급이 쭉 바닥권에서 모아져가지고선 올리게 되면은 금리 인상할 때쯤 되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돌파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은 계속해서 하단 박스권, 하단 박스권에서 잘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수급도 양호한 편이죠. 자, 다음 이제 신한지주. 신한지주도 똑같아요. 신한지주도 KB금융하고 더불어서 이제 둘이 그나마 이제 금융주 중에서는 두 종목이 대장이니까 걔가 이제 쭉 보고 있지만 이 저점, 박스권 하단의 저점 이탈하지 않고 또 요 4만 원이라는 이 상단선, 이제 60일선이 봐요. 이때만 하더라도 60일선이 4만 원에 있었는데 60일선이 꺾여가지고 점점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39,000원대로 이제 내려왔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신한지주가 60일선 돌파를 시도를 합니다. 딱 시도해가지고 60일선까지 딱 찍으니까 어떻게 해요? 윗꼬리 달고 다시 밀리죠? 그만큼 이평선 저항선을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올라왔다가 이제 내렸는데 그나마 외국인이 이제 쫙 들어오고 있어요. 3일째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3일째 양봉입니다. 어쨌든 색깔은 양봉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한지주도 이 박스권 안에서 외국인의 수급을 잘 체크해 가면서 보면은 이 주가가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전저점 부근 안 깨고 있으면 다시 박스권 안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야, 이거 반복하다가 이제 60일선 돌파 4만 원 돌파 나오면은 박스권 뭐 다 돌파예요.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또 외국인의 수급, 자, 이 두 가지를 항상 체크해 가면서 보면은 신한지주도 KB금융과 더불어서 반등이 더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또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5일선 잘 지지를 하는가 싶었는데 역시 뭐 수급이 좀 아직까지 딸려요.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즉 뭐예요? LG화학이 계속 이제 이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전일에도 왕창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오늘도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야장창 지금 이제 팔고 있다. 자, 이거 개미가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뭐 과매도권으로 들어오고 했지만은 아직 뭐 추세가 아직 잡히질 않아요. 5일선 밑으로 강력하게 떨어진 다음에 한 번도 5일선을 못 올라갑니다. 5일선까지만 와도 또 떨어져요.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5일선 돌파 전까지는 추세를 아직 반전하기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LG전자는 LG화학처럼 저점을 막 깨면서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단 떨어진 이 자리를 정확하게 지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보다는 어쨌든 간접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직접 영향이 아니니까 LG전자는 그대로 이제 좀 하락하지만 좀 버티는 하락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일단 LG화학이 빨리 진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LG전자도 반등을 줄 수 있는데 주가가 그래도 막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인 거고, 지금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4만 원대 전후로 해서 잘 버텨주기만 하면은 21선까지만 내려올 때까지만 떨어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21선이 내려올 때까지만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버텨주면은 21선 위로 올라서면은 일단 그 올라서고 나가지고 이렇게 쭉 빠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시나리오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얘가 좋아서 이렇게 막 올라가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주가가 이제 버티기만 해도 21선만 타면은 된다. 자,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LG화학이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뭐 이런 거는 조금 나올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5일선 올라타가지고 추세가 전환된다? 그것까지는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LG전자가 잘 버티다가 반등 나오는 것이 좀 더 반등을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LG전자까지,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빌빌빌 대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있고, 또 대형주 중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그죠? 예. 또 반등 나올 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반등 나와주고, 예. 혹은 또 이제 거꾸로 이제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온 종목들. 자, 그러면 대형주를 할 때도 외국인의 수급, 또 혹은 이제 기관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좀 집중되는 거, 그러면서 주가의 관리를 확실하게 해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듣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무런 뭐 악재가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달람 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이제 하나씩 매일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그런 기준을 좀 정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또 종목들도 좀 다양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종목들도 계속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지만, 좀 매일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만, 물론 이제 떨어지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답답하죠. 수익이 나 있으면 사실 좀 영상도 잘 안 봐요.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냥 수익이 났으니까 기분이 좋아. 근데 이게 갈 듯 하다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있으면 이게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어떡하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영상을 자꾸 보고 이제 그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맞아요. 예, 사람이 이 심리적으로 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 계좌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면 그때서 그때서 이제 공부가 돼요. 그때 눈에 들어오고, 이렇구나. 이때는 내가 빨리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때 눈에 들어옵니다. 오르고서 빨간색 계좌로 막 가잖아요. 안 봐요. 예, 그냥 돈 번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 예, 공부 안 해요, 그때는. 그죠? 예, 그리고 그때는 영상도 잘 안 봐요. 또 내가 물려 있어야 찾아봅니다.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이거 언제 오르나, 근데 언제 오르나 하고 봤을 때부터가 이제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분명히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어쨌든 하나하나 이제 움직일 적마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이 좀 위로와 희망, 그리고 또 공부, 이걸 바탕으로 삼아서 또 이제 공부가 되면서 다음번에는 좀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자, 이런 취지죠. 자, 그런데 또 실질적인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영상, 또 그러한 채널이 되기 위해서 좀 종목의 다양성이 또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맨날 보는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도 탄력적인 종목들, 또 이제 좀 다양한 종목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좀 어려운 종목들, 또 물려있는 종목들 있으면 상담 문자로 상담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